대답해줘. 대답하지 말고. 왜 안 되지? 자, 갈래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회상적, 감각적입니다. 자, 여기서 촉각적 심상은 어디서 드러났죠? 그러게요. 자, 서늘한, 옷자락,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쳐다보면서 말해. 또 뭐가 있었죠? 색채 대비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재는 성탄절 무렵의 눈과 산수 열매, 주제는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과 정성을 향한 그리움, 색채 대비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1년에서 어두운 밤과 밝은 숯불, 그 다음에 흰색 눈과 붉은 산수 열매였습니다. 눈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시의 짜임을 보면 열병을 앓는 화자를 위해 아버지가 산수 열매를 따왔던 것이 1에서 6년 어린 시절이고요. 자, 7에서 10년을 보면 어른이 된 그때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화자의 상황과 정서, 어린 시절과 현재를 각각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열병을 앓다가 아버지가 따온 산수 열매를 먹고 열을 식히고 있었고요. 자, 이때 화자가 느꼈던 정서는 사랑과 안심입니다. 현재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고요. 성탄절 무렵에 각박한 도시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서로 서러운 30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서가 서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소재 의미를 보면 눈은 과거에는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시련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말하는 이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수의 열매와 서늘한 옷자락은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색채 대비가 드러나는 시어나 또는 식구의 효과를 보면 밤 검은색, 밝은 숯불 붉은색, 눈 흰색, 붉은 산수의 붉은색이었습니다. 효과는 밤은 밤과 눈의 차가운 이미지와 대비적인 밝은 숯불과 붉은 산수의 따뜻함으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자, 이 시에서 화자를 가리키는 다른 말을 보면은 어린 목숨, 어린 짐승, 그리고 현재 서러운 30살, 이거 모두 다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이제 시의 내용을 소설로 재구성할 때 구체적인 배경과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체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체크 여러분들 펴볼게요.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72페이지를 보면 네, 시가 없는데. 있네. 자, 111? 이 페이지구나. 172페이지 맞죠? 시는 171페이지에 있고 해석은 2페이지 있어요. 자, 일단은 17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시의 내용을 소설로 구성해보자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이 완득이도 원래 소설을 뮤지컬 대본으로 재구성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시 역시도 여러분들이 시의 내용 그 자체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시를 소설로 재구성했을 때 어떠한 내용적인 차이와 효과가 있는지가 시험 문제는 실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소설의 주인공으로 시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 볼 때, 자, 여기에서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지를 상상해 보면 한밤중 아들이 갑작스럽게 열이 오른다. 오랫동안 쌓인 눈 때문에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갈 수도 없다. 아버지는 산수 열매를 떠올리고 길을 나선다. 눈보라가 심해져 산속에서 길을 잃지만 그 옛날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장군바위 근처에서 산수 열매를 구한다. 자, 여기에서 상상으로 가미된 게 뭐냐면 어린 내가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눈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따왔었는데 그 아버지는 왜 산수 열매를 따왔을까를 상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과거에
자기가 아팠을 때 산수유 열매를 따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장군바위 근처에서 산수유 열매를 구하는 것은 그때 어떻게 보면은 현재 화자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때 기억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상상한 사건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배경을 정해보자. 1990년대 어느 산골 마을입니다. 서술자는 나인데 원문의 시에서는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의 진행 과정과 해결 과정이 드러나도록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갈등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부분은 평소 몸이 허약한 어린 아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올라 온 식구가 걱정하는 것이 이 소설의 재구성된 소설의 발단입니다. 자, 전개와 위기 부분에서는 갈등이 전개되고 심화되는 부분인데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산수유 열매를 떠올리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이내 눈보라가 심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옷자락이 서늘한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눈 속을 오랫동안 헤매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어떻게 헤매였을까를 이제 우리가 상상했을 때, 자, 여기에서 서술자 나는 산수유 열매를 떠올리고 길을 나섰지만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갈등의 최고조를 보면 이때 눈앞에 장군바위가 보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장군바위 근처에서 산수유 나무를 구경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추위와 어둠으로 걷기조차 힘들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장군바위로 향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장군바위 근처에서 산수유 열매를 봤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고, 그 기억 하나에 의존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절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장군바위에서 구해온 산수 열매를 아들에게 먹인다. 다행히도 아들은 점차 열이 떨어진다. 나는 아픈 아들이 어서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나도 진짜 아버지가 되었음을 느낀다. 이렇게 갈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에서 화자는 나고 화자인 나는 어렸을 때 아팠던 나를 위해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따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눈이 지금 또 다시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마 지금이 그때쯤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설은 아버지가 그때 산수유 열매를 어떻게 따왔을까인데, 시의 화자가 아니라 소설에서의 아버지를 서술자인 나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바꾼 거고요. 서술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와 장군바위 근처에서 산수유 열매를 땄던 기억에 의존해서 아픈 아들을 위해서 이 산수유 열매를 따왔고,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는 휴식을. 아닐 수도 있어. 왜요? 그만 치래요. 어쨌든 그만. 아니 그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일단 풀어볼게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이거 사주지 않아요? 손 냄새 존나. 인정이 안 돼. 어디서 사셨어요? 뽑아다 줬어요, 학생이. 누가 뽑아주세요? 아는 왜요? 사람들 있잖아. 빡빡하게. 자, 빨리 풀어봐, 유민아. 손 빡빡하게 놓고. 집중. 일본에 문제 다 풀었나요? 아니요 거의 다 했습니다. 쌤 3번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원작 시를 보세요. 네. 자, 1번부터 답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에 4번. 자, 화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4번이죠.
아버지에 대해 태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움입니다. 자, 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2번 눈이라고 했고요. 자, 시를 내용상 둘로 나눌 때 뒷부분이 시작되는 연의 첫 어절은 무엇입니까? 어느새입니다. 자, 시를 소설로 재구성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 시에서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재구성하는 소설에선 갈등이 드러나도록 구성했고요. 자, 다시 앞에 봅니다, 여러분. 예. 4번. 자, 요 부분 시의 내용을 소설로 재구성할 때 구체적인 배경과 주인공을 살펴보면 시의 화자는 나이고 어릴 적 아픈 아들이고 현재 30살의 어른입니다. 자, 하지만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나인데 이 나는 이 나와 다른 시 속에서 아버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보면 갈등의 실마리, 어린 아들이 한밤중에 아팠다. 갈등의 전개와 심화. 자,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산수열매를 떠올리고 길을 나서지만 눈보라로 길을 잃었다. 자, 갈등의 최고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산수유 나무를 구경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장군바위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산수열매를 아들에게 먹이고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되었음을 느꼈다.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선생님.